네, 그 5.18의 진실, 5.18의 정의가 아직 완전히 서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5.18에 대한 폄훼, 또 모욕 이런 것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5.18의 어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5.18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의견들, 입장들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5.18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5.18에 관심이 많았고 5.18에 관한 영화들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좀 5.18에 대해 배우고 경청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어. 저는 평소에 5.18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금 대학원에서 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5.18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고 국가폭력 피해자분들 트라우마 치유하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5.18 관련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의 목소리도 한번 내보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저희 센터에 방문하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18 시민대 토론회 시민이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는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를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월 우리 광주에 큰 5.18 관련해서 큰 주제가 됐던 것이 용서와 화해 이런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뭐 사과, 용서, 화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진실에 기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에 기반한 이런 토론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논쟁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즉 5.18 사과, 용서, 화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하고 싶고 어떤 억양으로 어떤 톤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잘 들어서 정리해서 그걸 시민들도 함께하고 더군다나 관련 당사자들도 이후에 이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그 자체로 중요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5.18 시민 대토론에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아요. 1980년 5.18 당시에 시민 토론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른바 5월 운동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의 시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을 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런 소위 말하는 광주의 집단 지성을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큰 전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시민 패널리스트 된 것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죄, 용서, 화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본격적인 논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는 많은 경우에 광주에서 먼저 제기된 문제들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과오에 대해서 잘 사죄를 하지 않는가? 그게 어떤 문화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사죄를 하면 용서가 잘 이루어질 텐데 사죄와 용서의 관계가 뭘까? 사죄가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용서가 있어야 사주가 이루어지는 건가? 도대체 사주와 용서는 어떤 관계지? 이런 것에 관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이들이 서로 사죄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 본인들끼리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전 사회적으로도 그런 화해가 잘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문제가 또 있지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른바 광주 5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성찰을 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첫째는 과거 정성과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와 차이. 두 번째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것의 연구 또는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 그다음에 광주 5원칙의 정립과 실현, 그 쟁점들. 그리고 이행기 정의에서의 광주 모델의 유생과 의. 그리고 이른바 포스트루스, 즉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대로 행동하지 않는, 감정적으로는 이성과 감정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죄, 용서, 화해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토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용서를 위해서 먼저 가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자기 고백,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사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용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상처를 준 사람의 사과와 상처를 받는 사람의 용서가 모두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화해로 이제 나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두려움은 버리고 용기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 피해자 5.18 피해자들이 진정한 사과라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을 사과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너 사과했네? 사과했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처벌 받아야겠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보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나온 또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과 부분에서는 과연 결재권자까지만 책임이 있을 것인지, 책임 소재가 지휘 라인에서만 끝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 비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사과와 사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정 없는 사과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진상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인정이 수반되어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된다고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용서 또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책임이 선행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용서는 사법적인 용서와 사회적인 용서로 구분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사 토론에서는 말하자면 사과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과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사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용서는 누가 용서를 하느냐? 그래서 이미 5.18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사과가 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하게 되면은 국민이 용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눠봤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작은 걸음이라고 평가될지라도 이런 사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족을 완전히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죄들이 모여서 또 그만큼 우리 광주의 혹은 광주의 5.18 진상을 향한 그런 발걸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진정성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그런 사과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결국은 전두환이 사과를 하지 않고 죽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 꼭 참여를 해서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5월에 1, 일단은 8. 88하자. 5월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돼야 1. 일관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8. 팔팔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